제6장의 전자상거래 결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참조하시고요. 전자상거래 결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그 결제가 개런티되지 못하면 파는 사람도 또는 구입하는 사람도 서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스크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에스크로 시스템, 즉 중간에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개런티를 해주고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 그래서 그 에스크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플랫폼에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어떤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믿음을 갖고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에서의 결제를 보면 전자화폐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전자화폐는 그 앞에서도 보았듯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떤 그 시장 기반을 구축했지만 그 다음의 문제점, 즉 부진한 그 표준 확립이, 결제 표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열악한 이용 촉진 기반, 그다음에 위조와 편조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액 환불이든지 그런 것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시장성 확보 그런 미약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장을 기반하다 보니까 결제에 대한 시스템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느껴봤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전자상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라는 말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잔액을 환불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진한 기준 확립이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서 4-1-1 부진한 기준 확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그 전자상거래를 통한 실제적인 그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의 그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부진한 기준 확립, 전자화폐가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려면 그 시장 시스템 등을 통합할 수 있는 표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립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신뢰를 제고하고 신뢰성을 높이고 상품과 서비스의 호환을 높여서 성능을 개선하고 또 유통 효율을 촉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비용이 절감되는 그러한 그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또 광기술 기반형 전자화폐 등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지불 산업의 그 발전을 조금 뭐랄까요, 저해한다고 할까요? 그것을 서로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서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서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합해서 발생하는 그런 시장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현재 그 실상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 시스템 등을 어떤 그 전자시장의 상거래, 전자상거래의 시장을 얘기합니다. 전자상거래의 시장.
여기를 그냥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쓰지 않고 서로 그 중요한 부분만 서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면 여러분들은 원래 강의는 15주 강의는 전부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휴강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보강 차원에서 하는 오늘 수업이라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이해를 돕는 그것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문제점에서는 부진한 그 기준 확립이다. 그래서 어떤 그 표준화 미비가 되는 것은 표준화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표준화 미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원활한 거래를 서로 저해하고 또 후에 또 표준을 우리가 정립하더라도 서로 맞아야 되는데 서로 틀리는 거예요. 호환이 되지 않는 그 호환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투자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진한 기준 확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악한 이용 촉진 기반이에요. 열악한 이용 촉진 기반. 열악한 이용 촉진 기반, 그러니까 그 바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내용은 뭔 얘기냐면 전자화폐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려면은 우선 전자화폐 사용에 따른 어떤 효용과 편리함을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고 또 법률적이나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것과는 정반대죠.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전자화폐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법률이나 그런 기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화폐 사업자라든지 또는 이용자,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상법에서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도 하나의 상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법에서 정한 그 주식회사 요건을 구비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절차를 완료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체에서 등록하고 있는 업종도 부가가치 통신망 운영법이라든지 운영업이라든지 인터넷 서비스 등으로서 매우 모호한 제품들, 모호한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인정보 또한 이제 전자화폐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회사가 해야 될 의무 또 어떠한 소비자와 회사의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기존 확립에서 말씀드렸지만 잔액 환불. 우리가 그 잔액의 전자화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구두 상품권이나 상품권을 살 때 그 상품권에 딱 맞는 제품이 없을 경우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법에는 5,000원, 예를 들어서 5,000원 이상이 남지 않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5,000원 이상이 돼야, 죄송합니다. 5,000원 이하가 돼야 1,000원짜리를 반송한다든지, 잔액이 10,000원 이상 남았을 때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전자화폐에서는 아직 그런 잔액 환불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환불을 안 해주면 소비자가 강제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고요. 다른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또 회사가 전자상거래의 그 회사가 도산했을 때 망했을 경우에 어떤 지급보증이라든지 가치환불, 도난, 또 분실 등은 또 전무하거나 부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열악한 이용 촉진 기반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 상거래에 관행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되지만 전자화폐를 도입하는 데는 다소 에러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이용 촉진 기반에 대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위조와 변조에 따른 금융사고, 위조와 여러분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위조와 변조, 위조와 변조에 따른 금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그 화폐를 전자부호로 변환해서 직접 회로 카드나 PC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그 대금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 도용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해킹할 수 있는 기술 정도 되면 바로 전자화폐는 위변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용까지.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는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또 전자화폐 도입을 그러니까 좀 방해되게 하는 전자상거래와 또 기타 상거래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전자화폐 업체에서 제시한 약관에 그쪽에서 제시한 약관의 사고 처리 과정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또는 이제 자금을 추적할 수 없는 그런 특성 때문에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 탈세도 범죄 및 또 탈세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조와 변조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와 변조는 컴퓨터에 이제 그 직접 회로 카드나 PC에서 넣어서 쓰는 것이라서 이런 것들은 조금 위변조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잔액 환불입니다. 잔액 환불이 미흡함. 이 잔액 환불이 미흡하다. 전자화폐는 그 거래를 하면서 결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업체가 도산하거나 또는 폐업해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 또 업체 규정도 미흡합니다. 현재. 또한 그런 업체마다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그 일방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잔액 환불을 거의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자화폐가 10,000원짜리인데 우리가 8,000원짜리 샀을 경우 잔액 환불이 미흡해서 2,000원은 그 사업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성 확보가 미약합니다. 5번이죠. 시장성 확보가 미약하다. 이제 어떤 이제 백화점, 주유소, 자판기 등의 이제 유통 분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레크레이션으로 쓰는 이제 극장, 음식점, 신문 가판대, 뭐 인터넷 상거래 등 그 전자화폐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 비용이 아주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IC 카드형 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카드 제조하고 발행 또 그다음에 그 카드를 IC 카드를 쓸 수 있는 이제 단말기 보급 등 같은 것들이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이제 그 규모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말기 보급기 같은 경우는 돈 주고 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하학적인 아마 그런 투입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전자화폐는 선불입니다. 선불임으로써 후불형인 그 우리가 쓰고 있는 후불형 신용카드에 비해 사용자는
어떤 그만큼 이자 소득의 그 어떤 기회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확보가 미약하다. 왜? 우선 그 단말기 투자 비용에 엄청난 것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후불용 신용카드에 비해서 전자화폐가 선불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선불용에 따른 그 이자 소득의 기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시장성 확보가 좀 미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활성화 방안은 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될지 여기다 적게 4-2입니다. 활성화. 이 활성화 방안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전자화폐를 이제 표준을 정립해야 되겠죠. 아까 여기 부진한 요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4-2-1에 부진한 기준 확립이 아니라 전자화폐 표준 정립이죠. 전자화폐 표준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와 전자화폐를 확산시키고 정착하는데 어떤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나 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표준을 조속히 확립해. 이거는 개인이 확립할 소지가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나타나서 성립할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하고 업체가 서로 컨소시엄을 맺어서 어떤 표준을 조속히 확립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표준화는 우리나라에서 독자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전자화폐를 표준화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나라와 나라를 초월해서 이루어져서 소비자도 외국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됨으로써 외국과 공동으로 표준화 논의를 하면서 전자화폐 표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은 참여가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화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상거래 네트워크. 상거래 네트워크 4-2-2로 표시를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자화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상거래 네트워크, 전자화폐를 이용을 촉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촉진 기반, 열악한 기용의 촉진 기반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상거래 네트워크, 전자화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상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상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용계층을 확대를 하려면 전자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점과 서비스 상점 그런 것들을 좀 확충시키고 또 사용에 따른 할인을 해준다든지 또는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한다든지 또 수수료율을 면제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또 금리 우대를 제공하면서 동호회 또 사용자 모임 등을 적극 지원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단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를 준다면, 그런 모임 등을 적극 지원한다면 그 거래를 하면서 잔액이 부족하면 소비자가 거래를 중단하거나 다시 또 충전해서 발생하는 그런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자동 연결 또 자동 이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